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적분에 대해서 정적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정적분 활용 중에서 우리는 오늘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x축과 둘러싸인 넓이에 관해서 정적분이 넓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적분 넓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개념 열기를 좀 바라볼 건데요. 개념 열기에서 주어진 지금 색칠된 사각형의 넓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 플러스 1 주어져 있는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st라는 저 사다리꼴 형태의 넓이 먼저 구해봐야 될 건데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두 밑변의 길이를 더해야겠죠. 두 밑변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랑 파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요. 파란 색깔 칠해진 부분 중에 왼쪽의 넓이는 a의 함수값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t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즉, 두 밑면의 길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면은 a 플러스 1 더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높이는 빨간 색깔로 칠한 이 부분이 되겠죠. 사다리꼴의 높이. 높이 곱하면은 t-a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t-a 곱하기 t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계산 다 해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at 사라질 거고 플러스 2t 남고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st는 구했다. s'T 구해봅시다. s'T는 2분의 1에 안에 거 미분하면 2t 플러스 2 나와서 t 플러스 1 나온다. 어디서 봤지? fx식이랑 같다. 얘가 fx랑 같네요. ft, x자리에 t 넣은 ft랑 같아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t가 움직여서 나타내는 t가 예를 들어 여기일 때 그리고 여기일 때 나타나는 이런 도형의 넓이는 결국 st라는 식으로 넓이를 곧바로 구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이 넓이를 구하는 거랑 정적분이랑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s'T가 ft라고 했으니까 지금 정적분 살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아이고 뭘 잘못 눌렀네요. ft dt는 계산하는 게 라지 fx 갖고 와서 a랑 b 대입해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계산했었어요. 근데 fx가 s't였으니까 얘네는 바꿔 말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t의 d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결국 라지 st의 a부터 b까지가 돼서 라지 sb 마이너스 라지 sa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지 sb라고 하면은 a부터 b까지 생각하면은 라지 sb라고 했을 때는 나타나는 도형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이 파란색 사다리꼴이 될 거고요. 라지에스 A라고 하면은 A부터 A까지 지금 ST를 생각할 때 A부터 T까지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넓이였으니까 A부터 A까지라고 하면은 0이겠죠. 그럼 결국 얘가 라지에스 B가 될 겁니다. 그럼 A부터 B까지의 fx라는 함수를 정적분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라지 S B더라. 결국 A부터 B까지의 정적분과 SB는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밑에는 지금까지 했던 설명들이 쭉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정적분과 넓이 사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다 친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거 살펴본 다음에 제가 구분구조법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그 얘기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fx라는 함수값,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곡선 fx와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s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그리고 둘러싼 이 함수 fx를 가지고 적분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구분구조법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원래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함수에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은요.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n등분합니다. n등분을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한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가지고 와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각각의 가장 구간에서 큰 값들을 갖고 와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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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곡선이 만들어내는 x축과 둘러싸인 넓이랑 유사하게 됩니다. 근데 오차가 생겨요. 지금 이쪽 부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나아가는 곡선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네요. 이렇게 나아가는 곡선인데 사각형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오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했을 때 저 등분할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할하자. 저거의 절반 분할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절반을 더 분할했더니 빨간색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검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기존의 파란색으로 넓이를 구했을 때보다 줄어들게 돼요. 얘네가 날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저 직사각형들을 합했을 때 파란 색깔보다 빨간 색깔이 조금 더 넓이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n등분을 할 때 그 등분을 점점 더 세밀하게 한 100등분해서 넓이를 구한 거랑 1000등분해서 넓이를 구한 거랑 1억 등분해서 넓이를 구한 거랑 등분할을 점점 더 많이 할수록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거는 넓이의 기존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함수가 나타내는 넓이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개념이 구분구조법인데요. 지금 이 밑면의 길이 생각해보면, 밑변의 길이 생각해보면 얘는 n등분을 하는데 b-a라는 길이를 n등분해서 나타낸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여기에 k번째를 나타냈을 때 여기를 확대하면요. n등분할 돼 있을 거고요. 직사각형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넓이가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은 이때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될 거고요.
뭐 여기가 k번째였다라고 하면은 k번째. 그럼 여기는 사실 이 점은 a보다 n등분한 거를 k번째가 되는 이 점이 될 거고요. 얘의 함수값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미적분 가면은 다시 배울 내용이에요. 이 높이가 함수값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될 건데요. 이런 직사각형을 n개 합하겠다 라고 해서 직사각형 넓이를 다 합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직사각형 넓이 다 합했다고 곡선의 넓이랑 같아지냐? 아니죠. 등분을 엄청 잘게 쪼개야 돼요. 처음에 100등분이었으면 101등분, 102등분, 103등분, 뭐 110등분, 200등분, 300등분, 400등분 점점 넓혀 나가서 나중에 1억등분, 2억등분 이래도 곡선의 넓이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럼 무슨 개념이 필요하냐? 극한 개념이요. n을 무한히 늘려나갈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적분의 개념이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게 결국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구할 수는 없으니 얘를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구분구적법을 지금 굳이 왜 설명하냐? 얘 미적분에 나오는데 굳이 왜 설명하냐? 라고 하면은 적분이 분명히 넓이를 의미한다 했는데 정적분 문제 풀어보니까 음수가 나와요. 넓이는 음수가 없는데 라는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적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분명하게 높이가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직사각형의 높이를 의미하게 돼요. 얘는 밑변의 길이였죠. 근데 이 높이는 함수값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수값으로 높이를 생각했어요. 근데 항상 함수가 x축 위에만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x축 아래가 되는 이런 범위가 생길 거예요. 이 범위에 대한 함수값은 분명하게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높이를 음수로 가지는 직사각형이 생기게 될 거고, 그 말은 지금 보이는 이런 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 그 넓이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적분을 단순하게 구하게 되면 넓이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적분했을 때 정확히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그리고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이러한 방법으로 적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옆에 보이는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구적법은 뭐 엄밀하게 지금 알 필요는 없어요. 미적분 가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지금은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에서 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구분구적법을 잠깐 여러분들 말로는 찍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부었는데, 소스를 찍다가 살짝 부었는데, 일단 뭐 지금 깊이 완벽하게 다룰 건 아니니까 약간 찍먹 반 부먹 반 정도로 해둡시다. 어쨌든 문제 1번 살펴보면 도형의 넓이를 각 단계에 따라 구하시오. y의 부호 확인하래요. fx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봅시다.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는데
얘네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y는 x세제곱 그래프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아이고, 너무 붙여서 그렸더니 조금 그러네요. 좀 더, 이 정도면 됐다. 아, 됐다. 이렇게 나타날 때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이 사이에 둘러싸인 이 도형. 그럼 y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도형의 넓이는 곧바로 구할 수 있겠다. 0부터 3까지 x세제곱의 dx 계산해주면은 4분의 x네제곱 0부터 3 대입한 거, 즉 4분의 81 나오겠네요.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일단 묶어서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0부터 6 두 점 지나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0부터 6까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 넓이 구하라는 거네요. 곡선과 x축의 교점의 x좌표 x는 0, x는 6. y의 부호 확인, 저 사이에서 y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도형의 넓이 0부터 6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의 dx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거 0부터 6까지 즉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6, 36, 108, 36, 3 하면은 36 나오는 거 맞나요? 맞죠? 앞에는 2 곱하기 36, 뒤에는 3 곱하기 36이니까 36 남겠네요. 네,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터널 입구의 곡선 부분이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와 같다 라고 했을 때 터널 입구의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구하라는 곳 보니까 여기 넓이 구하라고 나와 있네. 이 넓이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보아하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해서 적분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 범위는 x축의 교점, x축 교점 좌표 먼저 구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는 5분의 2x제곱이 11대, 즉 x제곱은 25일 때 그럼 마이너스 5랑 5에서 x축과 만나겠다. 즉 터널 입구의 넓이 s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마이너스 5분의 2 x제곱 플러스 10 이거의 dx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5분의 2 x 세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자 대입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5, 50 플러스 50 빼기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지고 3분의 50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지금 50 100 빼기 3분의 100 즉 3분의 200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웬만하면 구분구조법 파트는 어차피 지금의 내용은 아니지만 배속으로 듣지 마시고 구분구조법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찍먹이지만 간단하게라도 지금 그래도 살펴본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좀 집중해서 들으신 다음에 앞으로 나오게 될 정적분 넓이 활용 들으시면은 조금 더 정적분이 넓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적분을 왜 측량할 때 사용했는지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독후 활동, 독서 활동 하면서, 독서 수행 평가 하면서 적분 관련된 책 읽은 사람들은 구분구조법 얘기가 아마 빠지지 않고 책에 나왔을 거예요. 그 내용들 책과 같이 해서 지금 수업 내용 들은 거 관련해서 좀 이해하시면은 한층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그리고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얘기들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뒤에 이제 속도 거리까지 이번 온라인 클래스 원격 기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도 다 나가게 되면은 중단원 대단원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꼭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야 다음 시간 수업 잘 이해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오늘 수업 내용 배속하지 말고 웬만하면 천천히 이해할 수 있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